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소식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닷새 만인데요. 이 닷새 동안 안경환 후보자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는 얘기 별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에 바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며 문재인 대통령 종합적인 내용을 읽어보신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상세한 제 입장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잠시만. 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자식 문제까지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 함께 나누실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김태형 변호사, SBS의 인광기, 김영환 선임기자,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영환 기자, 네. 안경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서 오전 11시에 열렸는데요. 안경환 후보자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하면서 비교적 유연한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몰래 혼인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70평생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할 정도의 사연이었기 때문에 어젯밤에 담당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일부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후 촬영이 없는 상태에서 일문일답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안경환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저희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먼저 인광기 기자가 아들 관련 의혹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아들 의혹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들이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50살에 낳은 일남1녀 중에 이제 큰아이예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유명 자사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가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는 학교 규율이 굉장히 엄해서 여학생들하고 교제조차 못하게 하는데 기숙사 방에 데리고 들어왔고 그것을 또 친구들에게 그 여학생 이름을 대가면서 자랑을 해가지고 이게 규율에 어긋나서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 선도위원회가요.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선도위의 재심을 열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인 안경환 후보자가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열린 선도위에서 이 퇴학 처분됐던 것이 2주 특별 교육으로 크게 완화되면서 이 아들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안경환 후보자는 서울법대의 명예교수였고요. 전직 국가인권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막강한 전력과 현재의 권한을 가지고 학교 측에 어떤 압력을 넣어서 또는 학교 측에서 그걸 봐줘서 아들을 퇴학해서 이렇게 감경을 크게 시켜줬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의혹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대목은 42년 전에 있었던 몰래 혼인신고, 위조 혼인신고, 그 의혹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거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당시 한 28, 만 28이고 우리나라로 하면 29, 30대인데 그때 한 여성과 혼인을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무효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혼인이 되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당시에 혼인 무효 판결이 났던 그 판결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시에 안경환 후보자가
한 여성과 친지 소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긴 했는데 결혼을 가지고서는 혼인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는 의사 합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가 당시에 그 여성의 인장, 도장이죠. 도장을 위조해서 그래서 혼인신고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본인 도장도 찍고 위조한 여자 도장도 찍은 거죠. 이거를 면사무소에 제출해서 거짓으로 혼인신고, 호적에 혼인이 된 관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인 무효 판결이 났던 것이고 결국 뭐 이혼이든 혼인 무효든 혼인 취소든 혼인 무효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의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서 관청에 신고를 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상대방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했다. 야. 이러면 사문서 위조 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희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보면 문제집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죄는 무엇인가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요. 하나씩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을 위조하는 것은 사인 인장 그리고 부정 사용입니다. 혼인신고서 신청서에 그 위조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것 사문서 위조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서 호적부에 안경환과 그 여자가 실질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혼인신고 되게 한 것, 이걸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만 해도 지금 5가지의 죄가 걸려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검찰이 기소유예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보시기에 안경환 후보자 의혹이 좀 아들 퇴학을 받을 수 있었던 아들을 편지를 보내서 그 징계를 완화했고 42년 전에 위조 혼인 신고했고 또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 다뤘던 그 책에 드러난 뭐 좀 여성관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 윤태곤 실장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책이 제일 큰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책은 제일 약한 거로 돼버렸죠. 다른 사안에 비하면은. 저도 오늘 기자회견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슈보다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뭐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 저분이 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안 됐구나, 또 일을 열심히 할 기회를 주자. 그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분이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몰래 혼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서 뒤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알려지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배후를 의심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 쪽에서는 이게 야당 의원들의 해명이 나오는 것이 이 등본을 보니까 이혼도 아니고 혼인 무효라고 이제 젊은 나이에 돼 있었고 그럼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이제 공직자에 대한 검증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판결문을 두 사람의 의원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려고 한 거. 나에게 검찰 개혁의 기회를 주십시오. 예컨대 나를 공격하는 것은 조금 뭐 기득권층의 이런 뭐 반격이다.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게 아닌가. 그게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식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자식에게는 엄벌을 내려주고 그 여학생에게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맞는데 그걸 보니까 그 뒤에 두 문장이 더 있던 게 졸업장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해명의 과정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뭐 벌써 몇 시간 흘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청와대에서 별 반응이 없어요.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 등등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는 곧바로 이제 지원 사격, 엄호 사격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 말이 없고 여당 법사위 의원들 제가 몇 명을 접촉해 봤는데 예. 다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가 도대체 무슨 해명을 했을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년 전에 있었던 위조 혼인신고, 이제는 뭐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한 얘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죄하고 반성해야 함이 마땅하다. 김영환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안경환 후보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 다음에 한 말,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까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주장, 이게 이제 눈에 띄었고요.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직은 자신의 그 마지막 소명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일단 한껏 자기의 그 몸을 낮추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70평생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그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읽었습니다. 인광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42년 전에 피해 여성이 누군지는 전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일단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 물론 환경부 장관이 뭐 중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게 아무리 젊은 시절 이 4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을 중대하게, 사실상 여성, 우리도 제 주변에 여기자들이랑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흥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단순 신고도 아니고 도장을 위조한다든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했던 사람이 비록 젊은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범법자들이 과연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굉장히 의문이라고 봐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선택할지가 문제인데,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혹시 낙마 스스로 내려가겠다 하는 것을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왜 했을까가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차라리 그냥 청문회까지 잘 준비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하지. 그래서 과연 이번 주말에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지금 인광기 기자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안 됐다고 보십니까? 해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죠. 이제 모든 해명이라는 게 앞과 그 마지막 결론이 이제 인과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들은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42년 전 그 위조 혼인신고 논란,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42년 전에 위조 혼인신고 논란, 너 뭐 젊었을 때 뭐 치기 어린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만 28입니다. 우리나라 30입니다. 지금의 30이 아니라 76년도에 30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사회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내가 잠시 실수로 했으니까 그 실수를 덮어주세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사실 나이도 많고, 더군다나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다른 일도 아니고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 안경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한다고 할 때 어느 검사가 그 칼을 그대로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42년 전 위조 혼인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왔다. 또 그래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한 얘기는 또 어땠을까요? 저희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탄원서 공개했습니까? 네, 필요하시면 공개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탄원서, 2차 탄원서 이렇게 해서 두 번 냈습니까? 네, 두 가지 종류를, 그러니까 1차 선도위원회, 2차 선도위원회가 있었는데 2번 다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지금 요약본입니다만은 1차 탄원서에는 좀 짧게 썼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처벌을 했는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다만 졸업장을 얻을, 그러니까 퇴학은 시키지 말아달라는 거고요. 또 제 아이에게, 그러니까 저 아들에게는 중한 처벌을 내릴지라도 함께 문제된 여학생에게는 여학생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이게 한 4일 뒤군요. 4일 뒤에 2차 선도위원회를 앞서서 이 2차 탄원서는 상당히 길게 썼습니다. 내용은 1차 탄원서와 거의 비슷한데 앞부분에 자신의 어렸을 때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감성적으로 굉장히 상대방을 좀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요. 자신의 살아왔던 과정들, 그래서 아들을 상당히 엄하게 기르기도 했지만은 내가 아버지를 일찍 잃고 그래서 자유분방한 것도 내가 굉장히 좋아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탈선을 하게 돼서 굉장히 나는 실망스럽고 그렇다. 그렇지만은 아까 1차 탄원서 때처럼 아들을 퇴학만은 좀 면하게 해주고 여학생에게는 큰 짐이 안 되도록 최대한 간대한 처분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경미한 처분을 받고 이 학생은 계속 학교를 다녀서요. 졸업을 해서 서울의 아주 명문대학에 수시로 입학을 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요. 윤태곤 실장 보기에 지금 탄원서 내용 자세하게 임광 기자가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게 퇴학을 시켜주지 말아달라. 결국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 후보자 본인은 부당하게 한 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걸 한 것이다. 학교에서 먼저 그렇게 그렇죠. 요구를 요청을 해왔다. 했고. 그게 뭐 맞을 겁니다. 맞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게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쳤을 거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 학생이 결국 또 수시 입학을 했단 말이죠. 수시 입학은 뭐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만 뭐 학생부라든지 면접을 중요하게 보는데 결국 이 처벌받은 기록이 학생부 기록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안 후보자가 직접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범위한 영향력 속에서 행사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좀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교육 문제,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안경원 후보자 이 해명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어제 이 시간에 다뤘던 안경 후보자가 자신의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썼던 표현들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을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경원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봐도 부족한 글들입니다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뭐 따로 이 얘기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경원 후보자 본인도 책의 전체 맥락을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 이렇게 사과성, 해명성 기자회견이 중심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잘못들, 이런 논란들 속에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예상이 나오던 찰나에 안경원 후보자는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 실장, 안경환 후보자의 의사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 문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경화 후보자 등에 대해 가지고 임명할 뜻을 밝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하면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지표화할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잖아요. 강경화 후보자 예를 들자면은 한 찬성률이 6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85% 정도인데 25% 정도가 낮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60% 정도 나오니까 질 수 있는 부담인 거죠.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뭐 여론조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다면은 상당히 이렇게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컨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강경화 후보자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안경환 후보자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청와대는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관료라든지 바깥에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룹들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이 더 큰 거죠. 지금 윤태곤 실장 얘기한 대로 청와대에서는 아직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오전 10시인가요? 11시에 이루어졌죠? 11시에 이루어졌고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특히 정치권의 반응을 면밀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안경환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본 야당의 반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거의 도착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한 성관념, 법학도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 혼인 신고 전력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분은 아주 자유주의자 낭만적 사고를 하시는 분 같은데 법무부 장관보다는 무슨 저수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적격 아닌가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법률관이 요구되는 그런 분입니다. 위장결혼이라고 해야 될지 판결문 대로에 의하면 범죄 행위가 있은 것 같습니다. 처벌받은 과정도 저희들이 있는지 아니면 편법으로 덮고 넘어갔는지 확인해 볼 그런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외로 빨리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지금 뭔가를 공세를 펴야 되는데 안경환 후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계속 공격하기에 지금 안경환 후보자보다 좋은 후보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 기자회견을 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쾌재를 부를 겁니다. 만약에 안경환 후보자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근데 안경환 후보자는 버팁니다. 청와대에서 지명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말에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지고 만약에 다음 주 초나 뭐 이렇게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으로서 이거만큼 좋은 후보자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 가기 전에 청와대 또는 안경환 후보자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단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죽어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비타민 E, 링거를 맞아주는 격이 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윤태곤 실장, 자유한국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진해서 사퇴해야 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자유한국당이 응할 리가 없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이제 머리가 조금 아파질 겁니다. 지금 이제 강경화 후보자를 물러나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뭐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다른 추경 이런 거 연계하자니 또 여론이 안 받쳐주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제 링거 같은 게 이제 하나 왔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지 제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 전략적인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논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청문회 빨리 하자든지 안 하자든지 이런 게 되겠죠. 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 통해서 잘못됐다, 평생 사과하고 사죄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42년 전 위조 혼인 신고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할 뜻은 없다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론의 추이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점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